돈 모으기 싫은 사람 했을 때 저는 돈 모으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요즘 것들은 돈 모으지도 않고 경제관념도 없고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욕하는 게 합당할 정도로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결과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래도 돈 모아야지 한다는 어떤 생각 혹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면 실제로 돈을 잘 모으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머리로는 돈 모으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못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돈 모으고는 싶어. 그런데 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어. 하고 싶은 건 포기 못 하겠어. 여행은 가야겠어. 내가 딴 거 안 해도 취미 생활은 해야겠어. 맛집은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분야가 뭐가 됐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해서 머리와 말로는 돈 모으고 싶다 하면서 실제로 모으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돈 모으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절약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절약 꿀팁이라고 해놓고 무작정 쓰지 마, 쓰지 마라, 너 쓰면 큰일 난다, 쓰지 마, 이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보는 건데 잘 걷다 대고 쓰지 마 하면은 너무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소비 자체가 엄청 무리되지 않는다면은 절약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해소된 스트레스로 인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당한 소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물론 적당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적당한 걸 넘어서서 쓰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적당하다의 기준은 과연 뭘까?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10몇 번은 인용한 것 같아요. 정치 지형의 변화나 경제 환경, 유행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부자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부자 방정식이 뭐라고요?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내가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나는 100만 원 번다 생각하고 생활하고, 내가 500을 번다 생각하면 나는 200, 300 번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 수입에서 기대되는 수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게요, 여러분. 얼마를 벌더라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럼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를 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900만 원 쓰면 100만 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플러스 100이에요. 근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저축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 200이에요. 그럼 누가 더 부자인 겁니까? 두 번째가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돈 모으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전제가 뭐다? 수입 이하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소비를 불러오는 것들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야. 그러니 자꾸 수입 수준만큼 버는 족족 써버리고 때로는 버는 것 이상 빚을 내서 소비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소비를 못 참는 이 녀석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그게 하고 싶은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근원이 뭡니까? 근원? 이것들의 근원은요, 딱 한 단어로 경험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좋아한다, 하고 싶다라는 건 모두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 마라탕 먹고 싶어 하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뭘 좋아하는 건 경험에 의해 결정돼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래희망 써놓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래희망 어떻습니까? 상위에 항상 있어요? 교사, 연예인, 운동선수, 요새는 유튜버도 많이 있죠? 애템. 뭐라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게 맨날 뻔할 뻔짜의 직업들이 장래희망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분명히 다른 지역에 살고 각자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선호 직업이 비슷합니까? 경험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교사가 왜 희망 직업 상단에 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선생님이에요. 학교에 하루 종일 잡혀 있는데 선생님밖에 볼 사람이 없잖아요. 혹은 뭡니까? 내가 살면서 만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병원 가서 만났잖아. 그 사람들이 엄청
다른 분야로 돈 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돈 잘 버시는 분이 그런 걸로 하세요. 건물 철거하시는 분. 건물 철거 사업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을 안 만나봤잖아. 즉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어때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장래희망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취미생활, 나의 선호도 이런 것들도 다 경험에서 비롯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골프를 하고 싶다, 골프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거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골프가 재밌었던 경험을 해본 거예요. 부모님이랑 쳐봤든 친구랑 쳐봤든 뭔가 그 경험을 해본 거야. 혹은 자기가 직접 쳐보진 않았지만 누가 치면 정말 재밌다. 혹은 누가 치는 영상을 보고 와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을 해봐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험의 출처는 거의 90% 주변 환경입니다. 내 삶의 주변 환경이에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요즘은 이 주변이 꼭 물리적 환경만을 뜻하지 않아요. 이 주변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버렸냐? SNS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SNS에 여행 간 거를 막 올립니다. 그리고 소비한 거 막 명품백 산 거 이런 걸 올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SNS가 주변 환경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에서 많이 보고 사람들이 우와 이거 사면 기분이 좋아, 이거 사면 행복해, 만족 이렇게 올리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것들이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스타에선 여러 명이 그렇죠. 모든 친구가 어딘간 여행 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고 저건 가치 있다고 여기구나. 그러면 나도 그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누군가가 SNS에서 올린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SNS에 올리는 놈들 중에 스파이가 있어요. 어떤 스파이가 있냐? 여기에 뭐 여행을 간다, 물건을 산다 이런 소비를 대부분의 경우 90%의 경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자기가 번 돈을 써요. 근데 이걸 자산으로 하는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 아껴가지고 뭘 산다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이들 중에 좀 시작점 되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놈들 중에 이걸 자산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즉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어. 아니면 내가 뭐 투자를 잘해서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1년에 월세만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와. 아무 일을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들어오는 즉 자산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요 놈들이 스파이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잖아. 다시 돈이 샘솟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소비한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누구나 하는 건가? 당연히 하는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근데 이 자산으로 하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뭐 1%? 1%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보고 따라하는 소득으로 저 사람이 몇백만 원 썼네 나도 그거 쓸 수 있지 라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소득으로 한단 말이에요. 월급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90%가 넘겠죠. 소득이 돼서 하면 그나마 다행. 소득이 안 돼서 빚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왜곡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자산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걸 모방 소비로 따라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결혼식, 돌잔치는 무조건 호텔에서 해야 된다. 여행은 1년에 한 번은 가줘야 된다. 골프는 요즘 다 쳐줘야 되고 흑백요리사 맛집은 무조건 한 번은 가봐야 되고 이런 괴상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래 사실은 이 유행의 시작은 자산으로 하는 부자들이 한 건데 그만한 자산이 없는데 소득으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을 타고 나도 지금 그걸 모방해서 무리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소비를 정당화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에이 인생 한 번인데 아유 청춘인데 젊을 때 써야지. 이런 분들에게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좀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아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르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리 비척 저리 비척하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MT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토하고 여자친구 잡아뜨릴 생각을 하는 게 청춘이라고? 친구 생일에 다 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멍청한 놈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남에게 보이려고 혹은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이냐. 부조금 받으면 큰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조금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아이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나 보지?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어휴, 맵다 매워. 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주변 환경, 특히 SNS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SNS에 그런 간접 경험을 올려주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일부는 자산으로 그런 소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자산을 까고 하진 않으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하고 싶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을 태워서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빚을 져서 하기도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소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득 이하로 수입 이하로 생활하라는 부자 되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시면서 반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혼났다 느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공해 드려야겠죠? 해결책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명쾌하고 심플합니다. 뭐냐? 아까 제가 결국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하고 싶은 것을 못 참아서 소비가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환경을 바꾸면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요. 하고 싶은 일들 중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있고 적게 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꾸면 돼요. 근데 어떻게 바꾼다? 환경을 바꾸면 된다. 재밌는 게 제가 한동안 자동차 유튜브 보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봐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카, 모트라인, 우파 이런 막 큰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막 보고 있다 보면요. 차가 사고 싶어져요. 왜냐면 이분들이 다 수십만 넘는 유튜버들이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세요. 그러니 이 차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 이거 안 사면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차 안 바꿔도 사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굴러가면 차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더 편하고 불편한 건 있겠지만은 제가 예전에는 IT 유튜브를 또 많이 봤어요. 지금도 IT 기기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 장비병에 걸려 사람이.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에 유튜브 영상 편집 솔직히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장비병에 걸려가지고 유튜브 시작할 때 맥북 프로, 애플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당시에는 M1 칩 이런 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인텔의 i9이라고 제일 좋은 프로세서 이거 있었거든요. 고급 사양. 중고가로 200만 원이 넘었어요. 더 좋은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때 중당근으로 그걸 샀는데 사실은 이것도 엄청나게 오버 스펙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채널들을 봤냐면
월급쟁이 부자들, 신사임당,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요즘엔 송이구 작가님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채널들에서 공통적으로 다 뭐라 말하냐? 돈 쓰지 마. 너 뭐 부자야? 네가 왜 돈을 써? 좀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송이구 작가님은 장난 아닌 게 스타벅스는 재벌 총수나 가는 거다. 여러분 코스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사실 엄청 고가 브랜드도 아니고 옷 하나에 한 10만 원대 하면은 사실 뭐 비싸지만 엄청 고가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송 작가님이 자산이 100억이 넘으시는 분인데 코스에 갔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이것은 대기업 총수나 입는 브랜드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옷을 비싼 걸 안 삽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로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 사람도 안 쓰는데 내가 뭘 하고 돈을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환경이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소비를 절제시키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관심사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예전에 한창 골프가 뜰 때는 골프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상을 많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프 치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골프 치러 가면 어떻습니까? 라운딩, 뭐 그린피 이런 거 내는 거 돈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골프 치다가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는지 러닝이 뜨잖아요. 사실 러닝은 그전부터 조금씩 인기 있을 조짐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요새 러닝 관련 컨텐츠가 엄청 많아. 저도 그거 보니까 요새 더 달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달리는데 돈 많이 필요합니까? 옷이랑 신발만 있으면 돼요. 물론 뭐 러닝 크루네 뭐네 하면서 거기 가서 연애질 할 생각으로 꾸미고 가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요. 그땐 돈지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달린다. 동네에서 달릴 거고 러닝머신 뛸 거다. 이거 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요새 러닝 충분히 힙하고 핫하잖아요. 그러면 골프 컨텐츠 볼 시간에 의식적으로 러닝 컨텐츠를 많이 봐. 그러면 러닝이 내 주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달리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돈을 적게 쓸 수 있잖아요. 꼭 러닝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많이 하고 지금 트렌디하고 인기 있다 하는 것들 중에서 충분히 요새 돈 안 쓰고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듣는 컨텐츠를 바꿔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이 강력합니다. 소비 습관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솔직히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온라인 환경을 최대한 돈 안 쓰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관심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온라인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가장 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바꾸고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의 선호도는 나의 경험에서 온다. 그리고 나의 경험은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다. 주변 환경이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보고 듣는 것들, 나의 물리적 환경. 특히 요즘에는 SNS에서 간접 경험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는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입 이하로 생활하라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보고 듣는 것,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한다. 골프 보고 있었으면 러닝 보고, 패션 유튜브 보고 있었으면 자기계발 유튜브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경험이 바뀌고 그 결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솔직히 여러분 골프 좀 안 쳐도 혹은 뭐 옷 좀 안 사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같은 혹은 독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요새 많이 트렌디하고 핫하고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엄한 데다가 점차 가난해지지 말고 우리 같이 달리기나 하고 책이나 읽읍시다. 북토크 보는 것도 좋죠. 공짜니까.